안녕하세요. 건강수능연구소 미셸 티처입니다. 2020년 고2 선물 모의고사 38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체스게임에서의 인공지능 발달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면서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경계가 계속 변화한 내용입니다. 그 예시로 이제 체스게임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인간 고유의 창의력과 기계 능력 사이에는 경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자, 토픽입니다. 비주 치시고요. 자, The boundary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and machine capacities continues to change. 자, 여기는 핵심되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전치사는 between은 A and B는 A와 B 사이인 거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되는 주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인데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네, 단수 주어죠.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 동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단수 주어일 때 단수 동사일 때, 일반 동사일 때는 뭘 붙인다? s나 es 붙이는 것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볼게요. 고유의라는 걸 우선 밑줄 쳐봅시다. 자, 고유의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machine capacity라는 건 기계적인 능력 사이에 이 사이의 경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것이 continue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핵심되는 거니까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AI가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더 창의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제지는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anyway, 여하튼, 자, 한번 내용을 보면, 과거 1956년에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체스 게임 예시를 들겠다는 거예요. 13살 신동 밥 피셔이라는 친구와 그리고 거장 도너 베런이라는 상대로 자, 지금 여기서 13살짜리 신동과 그리고 거장 마스터이라는 거는 거장인 거잖아요. 이 마스터 이런 거장을 상대로 13살 신동이 대단히 창의적인 두수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누가 이겼겠습니까? 네, 당연히 신동이 이겼으니까 이 말을 하겠죠. 자, 내용 보면 Returning to game of the chess back in 1956, 13-year-old child prodigy Bob Fischer made a pair of remarkably creative moves against the grandmaster Donald Barron. 자, 1956년에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체스 게임을 돌아보면은 13하고선 하이픈 사이에 years가 아니에요. 여기는 단수 year입니다. years x 표시해 주세요. 13살짜리 영재 밥 피셔이라는 친구가 자, 신동이 made a pair 자, 여기서는 상당한 어떤 수를 두었다? 창의적인 moves라는 거는 여기서는 뭐 움직임이라는 것보다 여기는 체스에서 수라고 그래요. 몇 수를 여기서 moves라거든요. 창의적인 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against라는 거는 전체에서 누구를 대항해서 누구에 대해서 반해서 온 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요즘 게임에서는 지금 대항하는 상대가 거장이죠. 거장 도널드 베런이라는 사람의 아주 창의적인 두 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a pair이라는 건 한 쌍이기 때문에 우선 두 수가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두 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우선 밑줄 쳐놓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했을까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먼저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득 없이 자신의 나이트를 희생시켰고 그런 다음 퀸을 노출을 시켜 잡히게 했다고 합니다. 자, 겉으로 본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이 없인데 사실은 이득이 있는 거죠.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착해. 그런데 못됐어.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안으로는 반대다. 그러죠?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트라는 건 여기서는 기사입니다. 기사라는 거는 퀸이나 또는 킹, 여왕과 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기사를 희생시켰대요. 그런 다음 퀸은 숨기에도 모자를 판에 노출을 시켜서 잡히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내용 볼게요. First, he sacrificed his knight. 첫 번째로 그는 그의 기사를 희생을 시켰고요. 자, 겉으로 보기에 밑줄 칠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득이 없어 보일 수도 있대요. Similarly for no gain, and then exposed. 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노출을 시켰는데 그의 여왕을 his queen to capture. 잡히도록 노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수를 더 두고 나서 이 피셜이라는 신동은 어떻다? 그 게임에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승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On the surface, this move seemed insane. 자, 겉으로 보기에는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insane은 미친, crazy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move스는 몇 수라고 했죠. 체스의 move스는 몇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수라고 하네요. 자, 몇몇의 수 이후에 이 신동이란 친구는 use this move, 이러한 수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내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는 simile, 그리고 on the surface 잘 체크해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득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게임에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의 창의성은 천재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His creativity, 그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칭송을 받은 거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BP 형태의 칭송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genius, 천재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praise라는 건 뒤에 누구누구를 칭송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근데 칭송을 받다이기 때문에 수동 부조이고, 자, 비동사는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나타내는 CJ, 두 번째는 단수냐 부사에는 스위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was라는 거는 단수이면서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오늘날 보통 체스 프로그램에 그와 똑같은 배치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즉시 피셔가 두었던 바로 그 수를 제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위에서는 칭송을 받았지만 여기는 지금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 기사를 죽이고 여왕을 노출시키는 그로 인해서 승리를 이끈 약간의 좀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은 거에 대한 천재성을 칭송을 받았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이 됐기 때문에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날 보통의 체스 프로그램은 그와 똑같은 배치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즉시 피셔가 두었던 바로 그 수를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Today, if you program the same position into an ordinary chess program. 자, today는 오늘날이죠. 오늘날 만약에 프로그램은 우선 동사입니다. 프로그램을 했는데 같은 위치를 쳐주세요. 같은 포지션입니다. 같은 위치를 보통 체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된다면 it이라는 것은 보통 체스 프로그램이죠. 그것은 즉각적으로 좀 즉시 suggested, 자, 무엇을 제안을 하죠? 정확한 수, 자, 정확히 피셔가 만들었던 정확한 수를 바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같은 포지션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AI는 같은 수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것은 컴퓨터, 즉 AI가 피셔와 브라인의 게임을 단지 암기한 것이 아니래요. 이러한 수라는 것은 실제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앞을 탐색했기 때문입니다. 즉 AI가 똑같은 수를 뒀다는 것은 암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뒀다고 합니다. 그만즉슨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면서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not A 법인데요. A가 아니라 but B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but B 이유인 거죠. 자, not because, it's not because computer has memorized the Fisher-Born game. 자, 무엇이 아니래요? 그 컴퓨터가 Fisher-Born의 게임에 대해서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but rather because, 오직 무엇 때문이죠?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searches for enough ahead. 충분히 앞을 내다보는 것을 찾는데요. 왜 앞을 내다보냐면 to see that, 데리아를 찾기 위해서 these moves really do pay for. 정말로 이러한 수들이, 이런 두 수가 do pay for, 성과를 정말로 이룰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 충분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단순히 입력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창의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것이 이제는 아니다. 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it search for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do라는 것은 뒤에 있는 동사를 강조해주는 강조해 둡니다. 자, 그럼 do와 일반 동사는 does와 did가 있죠. 그럼 과거는 아니기 때문에 did는 생략하고요. do와 does 중에서 앞에 주어를 볼게요.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do가 오는 거 does가 올 수 없습니다. does x까지 해주세요. does x.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이걸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이 점차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가장 적합한 결과물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 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어려운 친구는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8번 완료가 되었고요. 39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